정부 형태는 통치 조직으로서의 국가, 정부가 구성되는 방식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사이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정당체제는 정당들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정당이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방식들을 안내하고 규제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틀을 의미합니다. 법의 지배는 이제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정치적 이상이 되었는데요. 그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의학과의 김비한 명예교수입니다.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대한 현재 위협은 지난 16년 동안 계속된 자유의 쇠퇴에 기인합니다. 민주주의 혹은 자유가 후퇴한 지난 20여 년간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에 대한 견제가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점거한 사건, 지난 7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초강경 우파 정부가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 사건 등 공고화된 민주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들은 민주적 규범에 대한 헌신과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비츠키와 지빌랏의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2018년에 How Democracy Dies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연도에 2018년도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첫째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 세력이 민주적인 규칙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반대자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듭니다. 셋째 단계는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기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적들의 시민적 자유 및 미디어의 자유를 대폭 축소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대통령제가 의원 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붕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고전적인 연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보면 고전적 연구들의 적실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현재 민주주의 내적 침식 과정에서 스트롱맨들의 역할을 두고 볼 때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의 인격이나 품성에 너무 많이 좌우되는 불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부 형태와 민주주의 위기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주시하듯이 엄격한 권력 분립 원칙 및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적용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의회가 각각 독립적인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발생할 경우 쉽사리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 자산에 너무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민의 이름은 여한 권력 행사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징 권력으로 권력 찬탈과 남용에 이르는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요컨대 대통령제는 내재적 제도적 약점과 대통령 개인의 자질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민주주의 붕괴를 초래할 개연성이 의원 내각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히
대통령제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적 근간인 정당의 기능 상실과 공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후퇴와 침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 알려듯이 19세기 중반경부터 정당은 다양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정당은 민주적 제도로서의 권위를 많이 상실했죠. 많은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정당은 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증진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세금 도둑이라는 오명도 쓰고 있습니다. 또 더 이상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공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이름을 남용하는 파벌이나 도당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즉, 국가를 통합시키기보다는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세력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죠. 현대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들은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의 실패는 민주사회의 안정성과 평화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현상들을 불러옵니다. 실용적 경합민주주의자 샹탈 무프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 제도들, 특히 정당에 대한 현대인들의 깊은 불만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로 인해 정치적 중도로 쏠린 정당들이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민주정치의 회복과 성공을 위해 정당의 기능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대의 정당들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신 점점 더 비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분법적 정치 인식의 그 발단은 제가 선조 때 중앙정계에 진출한 살인파의 정치의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중앙정계에 진출한 살인파의 정치적 목표는 정통적인 성리학적 교리를 조선 전체 구현의 그 유교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도학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법적 시각으로 정치 세계를 재단합니다. 정통과 이단 혹은 순수하고 옳고 의로운 우리 대 타락하고 악하며 불의한 그들로 이분법화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제거하려 듭니다. 상대방을 동등하고 존중해야 할 경쟁자 혹은 협력자로 인정하는 태도를 배양하고 습관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경합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이런 태도를 경합적 존중으로 명명합니다. 민주정치는 헌법 규범의 틀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정민주주의의 이론입니다. 이 헌정민주주의 체제는 프랑스 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나치와 소련 전체주의 체제를 겪은 뒤 서구의 보편적인 정치적 이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민주화의 제3물결이 휩쓸었던 1970년대와 1980년대 민주화된 비서구권 국가들도 헌정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후에는 동유럽 국가들도 합류했죠. 이렇게 헌정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확립되었습니다. 헌정민주주의는 또는 입헌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법의 이상을 결합한 정치체제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견실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가 필요하고 법의 지배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서 이 두 가지 이상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정치체제를 이루어 있는 듯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지배라는 규범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권력관계 혹은 구조가 필요하며
인적인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정도는 정부의 권력 구조 및 사회의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사들이 개인적 자질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사법을 통해 입법과 행정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사법 적극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수호 역할을 넘어 입법이나 정책 입안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일반 시민들이야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다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개념들, 이를테면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에 대한 법관들의 견해와 신념은 정치 과정과 국가 체제의 성격은 물론이고 개인의 권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견해와 신념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헌법적 문제들이나 정치적 성격이 강한 소송을 다루는 법관들의 경우 민주주의를 비롯한 많은 정치적 개념들과 가치들을 정확하고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의 지배에 필요한 정치사회적 조건은 사회의 가장 유력한 집단들과 그 협력자들이 법의 지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함부로 법의 지배를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사회의 정치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배 집단 카르텔이 법의 지배에 불만을 품고 전복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때 지배 카르텔은 법의 지배를 마지못해 묵인하게 됩니다. 먼저 법의 지배 구현에 필요한 정치 사회적 조건은 사회의 가장 유력한 집단들과 그 조력자들이 법의 지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함부로 법의 지배를 전복시키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재판이나 중재 과정에서 형평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법이 사태의 본질을 일반적인 규칙들로 완벽하게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법의 지배가 온전히 실현되기 어려운 정치적 이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만큼 비자유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세력들이 법의 지배를 교묘히 조작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주정치는 민주화 혁명을 겪은 수많은 시민들이 축적된 민주 역량과 의지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자동적으로 구현되는 정치적 이상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점진적으로 확립해 가할 이상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가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면서 성숙한 헌정민주주의 체제로 발전해가는 과정과 기회를 같이 합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강연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강연이 전제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좋은 민주정치, 좋은 법의 지배는 우리들 모두가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조건을 제공해 준다고 봅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의 질 혹은 행복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의롭고 민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관리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즉 민주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는 사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공적인 행복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균형 잡힌 인격 형성과 풍요로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레비츠크와 다니엘 지블랏이 2018년도에 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다양한 나라들의 어떤 민주정치의 어떤 상황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